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LG BCM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도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취수원 이전의 근거가 된 환경부 보고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가산면과 김천 증산면을 잇는 도로공사 구간에 터널이 뚫렸습니다. 오는 2025년 도로가 완공되면 통행시간이 40분에서 6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역할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정부의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오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형 일자리 사업 지정이 최종 결정되며 이날 심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 14일 전후로 공장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LG화학 자회사인 LG BCM은 구미 5공단 내 2만여 평 부지에 5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고 신규 인력 1,000여 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시 의원 범시민 반대 추진이 주민들과 함께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환경부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에서 대구의 강변 여과수를 활용한 수질 개선이 최저간으로 판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취수원 구미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부의 물관리 방안 보고서에 대해 구미시와 시의회가 검증 용역을 의뢰한 결과 취수원 이전 불가라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환경부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2020년도 환경부 용역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김천시 최남단과 성주군을 잇는 도로공사의 핵심인 1175m 길이의 터널이 뚫렸습니다. 4년 뒤 모든 도로가 완공되면 두 지역의 통행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로 맞닿아 있는 김천시 증산면과 성주군 가천면. 두 지역의 직선 거리는 5km가 채 안 되지만 통행 시간은 편도 약 40분입니다. 증산면과 가천면을 잇는 지방도가 가야산에 막혀 다른 국도를 따라 35km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2018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증산 가천 도로 건설을 시작했고 지난 22일 이 구간의 핵심인 터널이 뚫렸습니다. 김천시에 낙후된 지역인 증산면과 이 가천면과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해당 터널은 진입구가 하나로 차가 오가는 방향이 마주하는 양방향 터널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터널 내부와 도로 구간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증산 가천 도로가 완공되면 김천 증산면과 성주 가천면의 통행 시간은 4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김천 최남단과 성주군 서부 지역을 잇는 증산 가천 도로 건설 사업. 경북도는 이번 사업이 끝나면 연간 약 50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김천 수도산과 성주 포천 계곡 등 두 지역의 관광지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우리 지역 이슈 인물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영석 상주시장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 상주시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면서 이 자타공인 대한민국 농업수도의 명성을 드높였는데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시민 여러분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15일 날 상주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이 혁신밸리의 전체 면적이 42.7헥타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48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앞으로 미래 청년 농업인을 양성을 하고 미래 농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농을 하는 네.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시설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청년 창업농을 교육을 하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네.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팜 농업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스마트팜 기자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실정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 청년 창업놈들이 바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네. 또 기존의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팜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에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만은 상주만의 특화된 시설이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 영농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과학적인 영농을 연구하는 곳이 빅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농촌은 노동집약적인 농업 방법 가지고는 미래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농업을 하늘과 동업하는 그런 관점에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단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필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이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900m 떨어진 곳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는 경북 농업을 연구하고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경북 농업을 연구하는 적지로서 상주가 선택이 된 것이고요. 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신작목이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역할과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역할, 또 농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은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그러한 농촌의 현장을 떠받치는 현실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이 된다면은 상주는 농업의 수도로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하는 기능과 전국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기능이 복합되어서 상주농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연구하는 미래 농업과 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장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크게 융합되어서 상주가 앞으로 전국에서 농업의 수도로서 크게
더 부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그런 효과가 있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주시는 올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이 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주요 투자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우리 상주시가 아주 굵직굵직한 투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총 투자 유치 금액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네. 뭐 금년에 경상북도가 약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 네. 우리 상주시에서 경상북도 투자 유치의 10% 이상을 투자 유치를 한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SK 머티리얼즈라는 SK 그룹 계열 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상주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청리 일반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네. 투자 금액이 8,500억 원에 이르고요. 네. 이 투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에서 음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공장입니다만은 향후에는 양극재까지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기대를 네. 하고요. SK그룹에서 아마 상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체 배터리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 상주에 이번에 더 고무적인 것은 생산 공장만 상주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본사까지도 상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네. 공장 설립 허가가 나서 금년 중으로 공장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는 상주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만은 주식회사 올품에서 네.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2천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네. 원을 투자하면은 올품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총 매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보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도 최소한 70여 명 이상이 새로 신규로 고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주가 전통 농업 도시였습니다만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투자 유치를 통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균형을 맞추는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상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상주시에는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또 이를 바탕으로 상주시의 경제가 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들 더 열심히 하고 또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준다면 상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주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1조 1,37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주가 내년도 본 예산이 1조 1,370억 원이고 일반 회계가 1조 280억 원입니다. 네.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주 역사상 최초로 일반 회계가 또 1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주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상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9% 미만으로 재정 자립도는 조금 열악합니다만은 네. 재정 자주도가 60%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상주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분야가 한 20%로 가장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업, 농촌 분야에 약 16% 정도의 예산, 1,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네. 나머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예산 투입을 통해서 상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상주시는 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도심 지역의 환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주에 현재 유적이나 유물로서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상주 도심의 유적이나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동시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주가 앞으로 오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예정이고요. 상주 전체가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상주 구석구석이 사람이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SOC 기반이라든지 주민 생활 환경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철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일생을 보살피는 그런 상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 투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상주시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뒤면 지방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재선거로 당선이 돼서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재선 도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저는 임기 2년의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야구판에 구원투수 같다고 구원투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임기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내년 선거에서는 선발 투수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은 내년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해서 구원 투수로서 상주의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상주의 새로운 설계를 해서 상주를 이끌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인터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7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5개 시군에서 7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 두 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한 건 지난 5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구미에서는 유치원 관련 4명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김천에서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칠곡과 성주에서 2명, 상주에서 1명 등이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확진됐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내년을 민생과 경제, 경북 대전안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2021년 도정 성과와 2022년 도정 방향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 경북 초강령 협력 프로젝트 등 이를 위한 11가지 역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교통과 관광 분야의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2040년까지 대구 경북을 인구 550만 명, 실질 지역 총생산 300조 원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위군청에서 공항도시 군위를 알리기 위한 대형 입체 문자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입체 문자는 가로 36m, 세로 10m 크기로 공항도시 군위 문구와 비행기 그림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위군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편입을 통해 국제 공항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군위군을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곡군 캠프 캐럴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칠곡군 석적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월 소원 들어주기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사한 주한미 물자 지원여단 등 미국 장병들은 성탄절을 맞아 53명의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미국 장병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전했으며 악기 연주와 댄스 공연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